안녕하십니까. JTB 시사신단입니다. 예산 정국이 끝난 후에 정치 개혁이 화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정치 개혁의 핵심은 다름이 아닌 선거제도의 개혁이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선거제도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 오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김춘진 위원장 그리고 이용호 국회의원, 정운천 국회의원, 이창엽 차장 네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맨 먼저 다룰 이 화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기초적인 이해가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서 화면을 좀 준비했습니다. 예,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 정당의 득표율과 이제 의석 비율을 일치시키는 그런 선거 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조금 이해가 편하겠지요? 예. 가라는 정당이 있고 전체 의석수가 100석이라고 할 때 가라는 정당이 정당 득표를 통해서 45%의 득표율을 얻었다면 전체 의석이 45석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역구에서 만약에 35석이 당선됐다면 45석을 만들기 위해서 비례대표 10석을 보충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 경우를 볼까요? 나 정당의 경우 정당 득표율이 35%인데 그러면 35석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지역구에서 40석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례대표를 배정하지 않고 지역구는 그대로 인정해서 40석이 됩니다. 40석과 35석의 차이인 5석을 초과 의석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예.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제 전체의 의석수를 얼마로 할 것인가, 또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경우수가 발생하고, 그래서 이게 논란거리가 되기도 하는데요. 쟁점이 되기도 하고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입하는 게 좋겠다는 핵심만 좀 여쭤봤습니다. 저는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이 전국 단위로 하게 된다면은 역시 예. 전국적인 인물이 공천이 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권역별 비례대표를 성격을 내포한 연동형 제도가 좋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의석수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의석수는 이제 국민들이 저는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연동형 제도를 하면 이제 이 의석수가 늘어나야 되겠죠. 예. 그래서 국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먼저 병행이 돼야 된다. 예. 이렇게 봅니다. 예. 총 정원 의석수를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말씀이신가요? 바람직한데 국민의 동의를 얻어내기가 만만치 않다. 예. 이렇게 봅니다. 예. 이용원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의석수와 관련해서 일단 말씀. 저는 의석수를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연동형 비례대표가 된다면 예. 의석수를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예. 실제로 지금 OECD의 평균 의원 한 명당 유권자 수가, 국민수가 10만 명 남짓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16만 명이 넘거든요. 제가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 가봐도 우리보다 훨씬 의원 수가 많습니다. 예. 그런 물론 이제 역사 정치적으로는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지금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대통령의 어떤 행정 권력,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지금 300명 갖고는 어렵습니다. 예. 지금 최근에도 공무원 숫자 늘렸죠. 많은 규제를 갖고 있는데 지금 국회의원보다는 더 많은 숫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더구나 지금 제도는 이제 소선거 제도 아니겠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의원들이 대도시에 있어요. 예. 오히려 농촌을 대변하고 또 일부 이익단체를 대변하는 의원 숫자가 적기 때문에 좀 숫자를 늘려서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고 하는 그런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예. 행정부를 견제하는 차원에서라도 국회의원 수가 좀 늘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어느 정도 하느냐가 중요할 텐데,
뭐 독일 같은 데는 1대1이라고도 하고요. 다른 또 OECD 국가에서 적어도 2대1는 넘지 않는다고 하던데 우리의 경우도 어느 정도 비율을 좀 가져가는 목표가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뭐 그 비례대표가 아마 17% 정도로 매우 낮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전체 300명을 고정시켜 놓고 연동형 비례대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역구 의원들이 아마 반발할 것이고요. 결국 지역구 의원들이 반발한다는 뜻은 지역 주민들한테도 손해가 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적어도 정수를 비례와 지역구를 한 1대2 정도로, 2대1 정도로 맞추는 것이 맞다. 그래서 비례대표를 지금보다는 좀 높여서 높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동형 비례대표로 가서 지금 소선거구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좀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정은청 의원께도 여쭤볼까요? 저는 이번에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 절실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우리 호남이 지금까지 소선거구제가 됨으로 해서 한 10%를 받아도 한 명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한 대로 인원수를 한 50명 정도 더 늘리면 되겠어요. 그러나 이번에 뭐 국회에서 8급 공무원 하나 늘리는데도 국민들이 굉장히 반대하고 너 뭐 하느냐 그러잖아요. 늘리더라도 제가 좀 고육지책으로 한 10%, 15% 늘리니까 우리 거기에 주는 세비를 15% 내려가지고 그러면 국민들이 충분히 받아들일 거 아니냐. 국회의원들이 그 아픔을 정말 뼈를 깎는 아픔을 가지면서 선거구제 개편을 통해서 국민 개혁을 통해서 미래의 발전적으로 나간다. 그래서 연동 비례대표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지금 지역구가 253석 아닙니까? 그 지역구를 절대 줄일 수는 없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놓고 연동 비례대표를 한 50명 정도 늘려가지고 한다고 하면 이 제도를 수용할 수 있거든요. 또 하나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 뭐 거기다가 이제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을 좀 바꿔보자. 그래서 도시에는 예를 들면 전주라면 3명이 되는데 전주를 한 지역구로 하고 익산은 2명 한 지역구로 하고 나머지는 또 지역구를 넓히면 그냥 지역이 너무 넓어지니까 그냥 소선거구제로 농촌은 하면서 이렇게 개선을 하면 지금까지 그러한 문제점을 다 수렴할 수 있는 것이 된다. 그래서 하여튼 고민의 일단으로 현실화된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 봤습니다. 의원 수는 확대하는 게 좋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계시고 확대 안 하면은 연동 비례대표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중대선거구와 결합시켜서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 얘기가 있는데 일단은 의원 정수와 그 지역구 대 비례 비율 이 문제에 좀 집중해서 얘기를 해보죠. 대체적으로 의원 수를 늘리는 데는 공감하고 계시는데 김춘진 의원께서는 국민들이 이거 용납하겠느냐라는 말씀이셨고 정운창 의원께서 세비를 동결하는 방식으로 하면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그 국민들이 쉽게 그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우리 의원님들 염려이신 것 같아요. 그럼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 그 국회가 고비용이면서 저효율로 평가되고 이른바 그 뭐 적폐라고 불러 죄송합니다만 모든 같은 개혁 대상이라고 보면 국회도 이제 개혁 대상이라고 국민들은 바라보니까 국민들이 무슨 숫자를 늘려 아예 없애고 말지라는 아주 극단적인 이제 생각을 가지신 분도 있는데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신 원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국회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이다 보니까 승자가 모든 걸 먹습니다. 승자 독식. 그래서 거기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패자는 약간의 차이를 두고도 패배를 했을 때도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거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고 그 사활을 걸 수밖에 없으니까 저절로 선거에서 고비용이 유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비해서 의정 활동에 충실하기보다는 재선을 염두에 두고 또 다른 선거 운동을 해야 되니까 의정 활동에 전부 투여하기보다는 다음 선거를 또 하는 거니까 결국에 저효율로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이제 바꾸기 위한 게 이제 연동형인데 연동형이 안에 이제 포함되는 게 의원 숫자를 늘리지 않으면 안 된다.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의석수를 줄 수가 없거든요. 초과 의석만 몽땅 발생하게 되고. 별 의미가 없게 되는 네네네.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국회 의석을 늘리는 것은 현재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권한을 내려놓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다. 예. 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산 규모,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이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권한들을 좀씩 나눠서 그 숫자를 늘린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용호 의원께서 이제 지적하듯이 국민을, 그러니까 16만 명을 대표하는 1인이 아니라 10만 명을 대표하는 1인이 되기 때문에 좀 더, 국민의 의사, 국민의 정치적 요구를 국회에 바로 반영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그런 것들 좀 선언해 주시면 아까 정훈 전 의원께서 그러셨는데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 그리고 그래야 정치가 국민들 손으로 간다. 지금 국회에 맡겨서 잘 안 된다고 판단하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는데 연동형이야말로 정치를 국민의 손으로 돌리는 거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의석수 늘리는 거다. 의석수 늘리는 것은 절대로 국회 권한을 늘리는 게 아니라 국회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거다. 그렇게 좀 국민들이 설득하고 이해하고 우리 시민사회에서도 그런 노력들 좀 하고 있거든요. 이용원이죠. 좀 세비를 동결하고 의원수를 늘리자고 하는 우리 정훈 전 의원님 심정에는 동의하지만 저는 그런 방법은 매우 포퓰리즘적인 것이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일 잘하라는 뜻으로 자꾸 세비 얘기를 하는 것이지 진짜 깎아라고 하는 데 목적이 있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국회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어디 가도 욕먹는 거 다 욕먹더라고요. 근데 구조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어려운 일, 억울한 일 생기면 어디 찾아갑니까? 국회의원입니다. 행정부 찾아가서 장관한테 억울한 일을 얘기합니까? 실제로 모든 것이 국회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이 지금도 우리 처장님 말씀하셨지만 조금은 그 국회가 그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것도 실제로 보면 이 정당의 구조, 입법부의 구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국회의원 개개인의 문제는 아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마치 국회의원이 세비가 엄청나게 많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특권이 200 몇십 개 되다 그러는데 가보니까 별로 많잖아요. 심지어 이렇게 되면 차도 주는 줄 알고 왜 차를 새 차 안 차고 다니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세비 받는 거요. 공기업의 임원 정도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꾸 세비와 연결시키는 적절치 않고 어떻게 하면 국회를 생산적으로 만들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를 해나갈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출 일이지 전체 우리 대한민국의 예산으로 보면 사실 국회 예산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자꾸 확대해서 보니까 이 부분이 우리 정서가 안 맞아서 비판을 받는 것이지 실제로는 그렇게 의원들이 엄청나게 혜택을 받는 건 아니다는 말씀을 저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국회에 대한 오해가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도 또 들리는데요. 그런데 이용호 의장님 말씀으로만 한다면 이번에 전체 개혁 못 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이거든요. 지금 국회의원 1명, 2명만 늘리려고 해도 국민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50명, 60명을, 100명을 늘려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 아무리 설명해도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뭐냐면, 그러면 세비를 못 줄이면 9명 우리 직원들 2명을 줄이든 하든 하면 그 숫자가 나오거든요. 이러한 아픔을 견딜 수 있을 만큼이 되어야 이게 국민들이 좋다. 한번 늘려봐라. 그러지 않고는 지금까지 15대, 6대부터 몇 대에 걸쳐서 뭔가 바꿔본다고 했는데 꼭 정치개혁 특위만 가면 전체 합의에 의해도 되는데 안 되잖아요. 이번에도 지금 12월 달까지 끝내야 되는데 하나도 해결 못하고 그대로 또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제 접근하지 않고는 이 개혁은 어렵다. 법 개정은 선거구제 개편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어도 여기 세 분의 정치인께서는 다 찬성하고 계시는데 이걸 도입하려면 의원 수를 늘려야 되는 것은 명확한 사실인 것 같고 다만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국민을 설득하느냐에 대해서 조금은 다른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시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고요. 다만 자유한국당은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죠. 이창엽 소장님. 네. 그래서 사실은 그게 좀 가장 어려운 뭐라고 할까요?
난관이라고 할까요?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2대1 말씀을 이제 이용하게 해주셨는데 얼마 전에 그 국민의당에서 천정배 의원이 발표한 걸 보면 의원 수가 지금 316명, 많게는 354명까지로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정도 규모 가지고 과연 연동형 비례대표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한 경우를, 그러니까 지역구를 줄이지 않고 그래도 형식적으로나마 비례대표를 어느 정도 하면 될까, 이거 갖고 그 정한 정도가 그 정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316명 정도로 조금 16명 늘리고 예. 도농 복합형으로 하고 예. 그러면서 일정 부분 연동 형 비례대표를 예. 도입하는 이런 예. 것을 얘기한 것 같은데요. 제대로 효과적인, 효율적인 그 제도가 되려면 한 2대1 정도 되는 게 맞다고 하는 것이 정치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예. 지금 지역구 원수가 253명이니까요. 대략 한 100명 정도, 한 20, 30명 정도의 비례대표를 더 추가로 늘려야 가능하겠군요. 예. 그것을 앞으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려면 그것을 앞으로 정치개혁특위라든지 국회에서 논의하는 데서 가장 크게 부각될 그런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군요.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어떤 지역구 선거를 할 때 어떤 선거구제를 채택할 것이냐를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를 같이 결합시켜서 하자는 것이 정운천 그 의원의 말씀이셨는데 이창규 처장님은 좀 다른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네, 원칙적으로 보면 그냥 소선거구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예. 현재 선거구를 다시 재편하는 것 자체가 또 당과 당 대 당 또는 지역 대 지역의 어떤 또 다른 갈등 사안으로 되기 때문에 현재의 선거구 정도를 좀 유지하고 그것을 보정하기 위해서 예. 비례대표 숫자를 좀 늘리자라는 예. 게 오히려 현실적이지 않느냐가 예. 이제 시민사회의 이제 의견인데요. 예. 이제 그 안에는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북 지역에서의 정운천 의원 예. 같은 그야말로 소수잖아요. 예. 근데 이제 또 영남 지역에서의 어떤 민주당 의원들 거기도 소수고 이제 그런 분들이 느끼는 소선거구 획정된 현재 소선거구에 대한 예. 어떤 개선의 요구가 있을 것 같아요. 예. 특히 아까 말씀하신 도농을 복합하게 되면 원래 농촌 지역 후보들은 도시 지역 후보들보다 어쩔 수 없이 손해를 입고 예. 선거에 임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지역구 안에서 당선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좀 합리적인 이제 방안을 좀 마련하자라는 게 우리 정 의원님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 일단 그것도 이해합니다만 일단 중요한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를 어떻게 빨리 의원 숫자를 조금 합리적으로 늘려서 예. 도입하느냐 저는 거기에 조금 더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 예. 그런 의견이죠. 예. 말씀하시죠. 그리고 지금 이 소선거구제와 이제 중대선거구제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중대선거구제로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소선거구제를 하다 보니까 지역 패권주의가 생기고 아까 이제 승자 독식 때문에 사표가 많이 생긴다. 이런 것 때문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중대선거구제를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여러 당이 이 진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소위 그 이득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득표율, 정당의 득표율에 비해서 의석수가 몇 석이냐 예. 이것을 보면 지금 20대 같은 경우에 작년 새누리당이 1.29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일 덕을 많이 본 정당이에요. 1.54 득표율에 비해서 의석이 제일 많았고 국민의당은 0.43입니다. 예. 매우 낮았죠. 더 손해를 본다면 정의당입니다. 정의당은 9% 정도 가까이 얻었는데 0.23으로 매우 낮습니다. 이래서 민심을 제대로 반영을 못한다는 것이고 이것들이 제대로 이 사표가 줄고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려면 중대선거구제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이것은 결국은 권력구조하고 또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헌할 때 이 제왕적 대통령제보다는 소위 분권형, 그러니까 권력 분점형, 대통령은 직선으로 뽑되 총리는 예를 들면 국회에서 선출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지 소위 지금처럼 투표했을 때도 단 한 표만 많이 얻어도 당선되는 이 제도가 문제예요. 소위 다수제, 단순 다수제 대표 어떤 합의 민주주의보다는 합의제 민주주의가 좋다라는 차원에서 저는 중대선거구제로 가고
또 대신 이제 농어촌 지역은 좀 알겠습니다. 적으니까 예. 뭐 소선구제 가고 여러 가지 예. 좀 종합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중대선거구제와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양립시키자는 말씀을 두 분 다 하고 계시네요. 그것은 지금 이창혁 그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좀 다른 얘기인데. 네. 예. 일단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예. 급선무이기 때문에 이것을 예. 먼저 도입하자라는 게 예, 둘 다 하기는 하면 좋긴 좋은데, 예. 제가 드린 현실적으로 말씀이고, 예. 돌파하기가 두 개 다 획득하기가 쉽지 예, 않다. 그것도 하나의 갈등 사안이기 때문에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갈등을 줄이려면 아예 여기 농촌 지역은 아예 그냥 놔두고 예. 도시 지역에서만 따로 한번 논의를 해보자. 예. 이렇게 되면 갈등이 줄어들 수 있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서 또 하나의 쟁점이 이걸 그 비례대표제를 배분할 때 전국 단위로 할 거냐 아니면 권역별로 그러니까 뭐 부산 경남, 대구 경북, 호남 이렇게 나눠서 할 것이냐 이런 그 쟁점이 있는데 김춘진 위원장께서는 초반에 이걸 권역 단위로 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지금 어떤 선거제도든지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중대선거구제는 중대선거구제대로 우리가 실시를 해봤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소선거구제 해오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단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뭐 이런 것이 이제 저는 그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역에 결국에는 이제 지역의 대표성을 갖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국회에 진출시킬 것인가, 예. 또 지역 구민과 소통을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할 것인가. 예. 근데 이제 대선거구제로 되면은 이 지역이 넓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 구민과의 이 소통하는 것은 상당히 예. 작을 거라고 예, 봅니다. 예, 효율성이 낮을 거라고 보고 예. 그다음에 지역이 넓으니까 선거 비용은 더 많이 들 거고 예. 또 이 지역의 대표성은 알겠습니다. 굉장히 약화될 거다. 예.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연동형 제도 하에서도 역시 중앙 집권적인 중앙에서의 연동형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것은 저는 옳지 못하다. 예. 그래서 권역별로 논아서 연동형을 하는 것은 예. 상당히 고려해 볼 만하다. 예, 알겠습니다. 권역별로 하는 게 되면은 지역의 대표성을 유지하기는 좋은데 군소정당이나 다양한 그 정치 세력들이 함께하는 데는 조금 더 그 약간 불리한 제도 아닌가요? 전국 단위로 하는 게 좀 낫지 않나요? 이제 아주 적은 이제 소수 정당에서는 이제 권역별로 나누면 전국을 하면 예. 그몇 석을 얻을 예, 수 있으나 예. 이제 쪼개지게 되면 그렇겠죠. 한 석도 못 예. 얻는 결과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적정 규모의 그 비례 숫자를 확보하면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예. 오히려 지금 우리 그 대한민국의 현실 중 하나가 수도권 과밀이거든요. 예. 이게 경제도 과밀하고 정치도 과밀하고 권력도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도시화되고 그래서 결국 우리 전북 지역 같이 농촌 지역이 많은 우리 지역에서는 정치적으로도 손해 볼 수밖에 없는 처지에 예.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전북 지역뿐만이 아니라 대구를 제외한 경북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다음에 부산을 제외한 경남 일부도 마찬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알겠습니다. 권역별로 이렇게 비례 연동형을 하는 게 예. 맞다고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김춘진 의원께서 그랬습니다. 전국적 인물이 아니면 비례 못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예. 지역 안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비례로 당선되게끔 그 제도가 꼭 실현돼야 된다. 예. 그냥 연동형이 아니라 예. 권역별 연동형이어야 된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걸 동의하면서요. 예. 지금 아까 이용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보충하면 예. 꼭 이번 되게끔 하려고 하면 예. 15대부터 이거 하려고 했는데 못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원칙으로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전주라면 3명 뽑는데 예. 어떤 사안도 지역 대표하고 또 유권자 대표하려면 지역이 묶어지는 게 좋습니다. 예. 뭐 익산은 2명 뽑으니까 2명 뽑고 예. 예? 이렇게 묶어서 예. 그러면 이게 중대선거구가 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시골은 1명 뽑고 예. 너무 이제 2명 뽑으면 지역이 넓어져 버리니까 예. 안 되잖아요. 예. 이렇게 해서 현실에 맞게 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 하면 되는데 이번에 한국당이 반대해서 어려워요. 그래서 예. 지금 대안은 뭐냐면 지금 국민의당과 저희가 정책 연대를 하고 있어요. 정책 연대를 해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으니까 민주당은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같이 되고 있거든요.
만약 이거 한국당 안 해주면 앞으로 너 제낀다. 뭐 이런 정도로 강력하게 이게 부르짖어 갖고 나가면 예. 아마 이번 가능할 수 있지 않느냐. 예. 그게 이제 우리 이용호 의원님이 알겠습니다. 예. 예. 현재의 이 국회에서 이걸 어떻게 입법화 시킬 것이냐 하는 이제 과연 현실적인 문제이긴 한데요. 사실은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어서 상당히 여기서는 이야기가 부드러우나 실제로는 굉장히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고, 특히 이 룰에 관한 합의는 그동안 이 표결 처리하지 않고 여야 합의로 만들어 온 그런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이게 논의만 하다가 그칠 가능성, 이런 것에 대해서 우려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김진주 위원장님. 예. 네, 바로 우리가 국민으로부터 정치인들이 신뢰를 받을 때는 그러한 난관도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용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정치인이 가장 큰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정치인이 이제 거듭나야 됩니다. 예. 그래서 국민이 원하는 만큼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상을 만들어야 되고, 예.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저는 우리 정운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세비를 이렇게 쉐어한다, 또 나눈다. 그러려면은 이번에 보좌관 수를 안 늘렸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이미 그 자체가 예. 이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창엽 처장님,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제가 받을 때는 국회에서 이게 잘 타협될 수 있겠느냐라는 전망에 관한 질문을 해봤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자유한국당을 최대한 좀 설득해봐야 되는 거고요. 예. 또 정치란 또 바뀌는 거니까. 예. 해보는 거고, 안 되면 국민의 의사 안에서 조금 더 역동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요. 예. 이번에 안 되더라도,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면 또, 지방선거가 갖고 있는 소선거구제들이 있습니다. 관여구회나 예. 다 소선거구제, 기초구회를 제외하고. 거기서 느끼는 어떤 잘못된 우리의 선거제도가 예. 드러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모든 각 정당들이, 다음 총선, 다음 경기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룰이 확실히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또 동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저는 기회는 있다고 보고 오늘 저희 정인천 의원님 알겠습니다. 예, 마음에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 예, 그러시죠. 예. 지금 한국당 쪽에서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 더구나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국민의당이 민주당과 야합을 했다. 그래서 절대는 선거구제 절대 통과시킬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는데요. 또 개별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도농복합의 형태는 자기들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주고받는 게 꼭 필요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제일 중요한 지금의 정치적으로 큰 쟁점은 개헌입니다. 예. 조금 전에 촛불 우리 그 혁명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기본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굉장히 그 어떤 정치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 권력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하는 부분과 선거구제 개편과 저는 맞물려서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한국당은 지금 그 제왕적 대통령제를 깨고 예를 들면 대통령이 권한을 좀 내려놓고 총리와 예. 같이 분점하는 형태는 원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보면 또 집권 여당은 대통령의 중임제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중임제보다는 소위 이원 집정부제 형태, 대통령 직선, 총리 간선의 형태로 이것과 선거구제를 서로 협상을 한다면 저는 충분히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 권력 구조와 여러 가지 같이 논의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저는 이 논의도 하기 전에 이 반대부터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논의의 장에 나와서 좋은 안을 만들어야 된다. 예. 이렇게 보면서 말씀하신 대로 개헌을 통해서 헌법에 바로 이 선거구제도를 명시하는 것이 저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예.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예. 개헌을 하게 되면은
이것과 함께 가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예, 개헌 못지않게 선거구제가 중요합니다. 예, 지금까지 알다시피 30년 동안 소선거구제가 승자 독식, 영호남, 예. 그 다음에 산업화 민주화, 또 진보 보수 다 갈라놨거든요. 예, 이번에 그걸 개헌을 못하면 예. 지금 개헌 문제를 지금 이제 전제로 해서 이거 하려고 하면 알겠습니다. 개헌 안 되면 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건 분리해가지고 아까 말씀한 대로 저는 현실적으로 사당이 해결 못하면 그 신속 처리법도 있고 예. 또 우리 이 3당이 똘똘 뭉쳐갖고라도 뭔가 견제하고 또 국민들이 70%를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걸 총동원을 해서 이번에야말로 정말로 개혁을 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각 당이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개헌을 하겠다라는 데는 저는 이견이 없을 거다. 예.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저는 개헌을 통해서 이 선거구제도 이 헌법에 명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예. 한 가지만 좀 제가 예. 짚고 넘어갈 것은 소선거구제가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소선거구제가 없어진 것이 1973년도에 유신 시작하면서 중선거구제로 바뀌었거든요. 2명씩. 그런데 한 선거구에 2명씩 뽑아보니까 그런 엄중한 시절에 보니까 여당이 무조건 1명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이 절반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면 중선거구제로 중대해서 가는 것이 여당한테 유리할 수도 있는 측면도 있다. 그래서 지금 소선거구제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고 소선거구제도 우리가 그 당시에 유신으로 시작된 중선거구제를 투쟁해서 사실은 얻어낸 그 예. 결과거든요. 그런데 예.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또다시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이 생겼다.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바꾸자. 그런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들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머릿속에 이제 국회를, 염두에 두고서 이걸 들으실 것 같은데, 이게 국회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에도 이걸 같은 방식의 선거제도를 도입하자는 지금 주장이 일고 있는 거죠, 이창희 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같은 원리에 의해서 지방의회도 구성하자, 네. 이런 방식인 거군요. 그렇게 되려면 이것도 역시 선거법이 개정이 돼야 되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뭐 이제 국회 그 선거구제를 바꾸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일단 지방의회부터 좀 해달라. 예. 그건 쉽잖아요. 좀 예. 더 이렇게 쉬우니까 그것을 비례를 늘려서 예. 그 30% 이상 정도는 비례로 이렇게 선출되게끔 예. 하는 거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이제 저희들 주장인 거고. 예. 적어도 현행 선거법 안에서 지방선거가 이루어진다면 선거구, 기초의회 선거구가 이제 중선거구 제도거든요. 2인 또는 3인, 4인. 근데 지금의 지금의 역사를 보면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는 4인 선거구를 만들어놨는데 예. 도의회에서는 그 4인 선거구를 딱 반절로 쪼개가지고 2인 예. 선거구로 됩니다. 그리고 예. 결국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다 싹쓸이 한 거죠. 예. 그래서 그 소수 정당들 뭐 정의당 그때 정의당이었나요? 예. 하여튼 그 의회에 진출을 못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선거법이 바뀌지 않더라도 적어도 4인 선거구는 그대로 좀 놔둬라. 예. 선거구 획정위에서 분명히 4인 선거구로 만들 텐데 예. 도의회에서 좀 자르지 말아달라. 그리고 예. 현재 도의회가 조금 나아졌습니다만 그 중앙 정치의 눈치를 봅니다. 일정 예. 정도 수직화돼 있고 서열화돼 있는 게 지금의 그 지방 정치의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의회에 대해서 각당 도당에서 또 쪼개지 말라. 알겠습니다. 예, 그런 예. 당의 어떤 예. 방침들을 좀 예.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방선거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내용은 조금 나중에 논의하더라도 지방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먼저 선거법을 개정하는 방식도 혹시 염두를 해 두고 계십니까? 네, 이미 저기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이 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예, 예. 중요하게 두 가지인데요. 예. 하나는 지방선거에서도 연동형 비례제 예. 도입하자는 거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지방선거에서 진출할 수 있는 지역 정당을 허용하자. 예.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 두 가지가 논의하면 금방 될 것 같은데 예. 아까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는 굉장히 복잡합니다만 이 두 가지 현실화시키는 것은 금방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남은 기간
이거라도 좀 알겠습니다. 해주십사. 예. 이게 저희들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그 지방단체장 선거할 때 결선 투표제 도입하자라는 지금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네. 혹시 그것에 대해서 의견 가지신 분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저희 당은 기본적으로 결선 투표를 하자는 것이 저희 당의 당론이긴 지방의회 해요. 단체장이요? 기본적으로 우리 예, 예. 대통령 선거 후보, 예. 대통령 선거도 예. 마찬가지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게 50%를 넘게 함으로써 어떤 그 장악력을 높이고 정당성을 높인다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그 선거를 두 번 치른다고 하는 그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것을 고려한다면 저는 당론에 상관없이 개인적으로는 결선 투표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예. 이창엽 처장님이 뭐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찬성입니까? 결선 투표제는 해야죠. 예. 그리고 그게 비용의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예. 예. 복잡합니다. 이게 과정도 좀 복잡하고 비용도 엄청나게 좀 많이 들게 되고요. 근데 그래도 저는 일단 해야 된다. 예. 비용이 들더라도 이런 것들이 좀 하다 보면 일정 정도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대표성의 그 부족함들이 해결이 되고 일정 정도 그게 시간이 흐르게 되면 이것 자체도 제도가 있는데도 이게 필요 없는 그런 선거 지형이 올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는 그게 필요하니까요. 특히 이제 군소 후보들이 이렇게 난립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열을 가리기 힘든데 그냥 불과 몇 % 차이로 그 군정을 이끌게 되는 그러한 사례들이 있는데 적어도 그러한 사례들은 좀 막아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들더라도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는 30%, 35%로 당선돼서 4년을 끌고 간다는 게 사실 대표성으로서 인정하기 어렵거든요. 예. 그렇다면 결선 투표제에 의하면 50% 항상 이상이니까 막 그렇게 해서 정당성과 대표성을 갖는 건 필요한데 지금 이영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 그 비용 문제가 있긴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소선거구제 하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의견을 모은 뒤에 결선 투표는 좋은데 지금 현재 이게 과연 꼭 그 비용하고 그 실익하고의 차이는 어떻게 될 건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민주주의의 정당성과 대표성은 결선 투표를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이 정도 올라왔으니까 예. 다음 단계로 한번 해야 된다. 예. 비용을 좀 치르더라도 하는 게 그렇습니다. 좋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 김춘진 위원장께서는 이 결선 투표제에 대해서 특별히 의견이 없으신가요? 저는 이제 결선 투표 자체가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를 못하게 된다고 봅니다. 예. 결선 투표하는 즉시 그것은 어느 정당의 득표율을 분배하기도 어렵고 상당히 저는 그 다음에 대표성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 사표의 방지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하는 장점은 있다. 그러나 비례대표를 지금 논의하는 과정에서 예. 결선 투표 제도는 또 다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근데 지금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결선 투표제는 서로 좀 다른 것이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회 구성에 관한 것이고 결선 투표제들은 집행부, 예를 들면 대통령이라든지 단체장, 또 시도지사 이런 것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문제인데요. 지금 이제 대통령이나 시도지사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아까 의원이나 이런 것은 또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역에서는. 예. 예. 아까 지역의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도 결국에 후보가 난립이 되면은 단 20% 얻는 사람도 당선이 될 수가 있고 그러면 대표성이 약한 것은 맨 똑같은 논리죠. 예. 그래서 결선 투표제는 결국에 그 지역의 다수의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대표성을 갖는 것은 똑같은 대표를 뽑는 거기 때문에 동일한 논리라고 봅니다. 예. 이창임 처장님 혹시 보태실 말 없으십니까? 사표 방지라는 것도 유권자들이 내 표가 죽은 표가 될지도 몰라서 예. 유력한 후보 쪽에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자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근데 적어도 결선 투표제가 실시가 되면 자기 주장과 일치하는 후보들에게 일단 표를 던지고 그 다음에 그게 과반이 안 되면 그
조금 더 가까운 후보들에게 표를 던질 수 있으니까 유권자의 표심을 단체장 또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투표가 가능하다는 예. 점에서 현재는 결선 투표가 필요하다. 예.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 현실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그 지향점은 뭐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50%를 넘지 않으면 결선 투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예를 들어서 49%를 얻었다 어떤 후보가 그런 경우에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예. 어느 정도로 얻어야 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 현실적으로 표차가 2배가 났다. 예. 자기가 어떤 분은 48% 얻고 어떤 24% 얻었다. 이럴 때도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저는 크게 보면 그 당위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적용하는 것은 상당히 조금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저는 이제 대안으로서 미리 투표를 할 때 예. 1순위 투표를 해서 1순위 투표자가 가반수가 안 될 때는 예. 2순위 투표하는 그런 득표율로서 계산을 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 네. 2순위 득표율에 가점을 어느 정도 줄 것인가 예. 정해서 1번은 A 후보, 예. 2번은 B 후보, 3번은 C 후보 이렇게 해서 유권자가 비중을, 예. 투표할 때 단계에서부터 그렇죠. 그렇게 하자는 예, 겁니까? 그러면은 비용이 많이 안 들죠. 예. 예. 글쎄요. 솔직히 그것까지 저는 오히려 저희 이 의원님 예. 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 예. 부분 때문에 이제 그런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결선 투표제가 필요하냐라고 예. 하는 건데 일단 결선 투표제를 하는 걸로 하고 예. 그런 경우에 대해서 예외 조항을 좀 두면 아까 말씀하신 이건 필요 없는 비용의 낭비인데라고 하는 부분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예. 그것에 대해서는 방지할 수 있지 않는가. 예. 근데 결선 투표제를 현재는 결선 투표제가 사표 방지를 위해서 필요하니 이것을 예. 도입을 하고 예. 예외 조항을 몇 군데 두면 조금 더 효율적이고 낭비를 없애는 방법이 예.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한 가지 사안만 짧게 얘기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정권의 그 확장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선거권자 연령 조정입니다. 현재 지금 19세 이상으로 되어 있죠. 18세 이상으로 낮추자는 지금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어디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건가요? 저는 여기 앉아 계신 의원님들 다 18세 투표권 주장을 다 동의하시잖아요. 예. 근데 어떤 분들이 동의하지 않는지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 그게 한국당에서 반대합니다. 예. 다시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보수정당에서는 젊은 층들이 지지가 낮기 때문에 18세로 낮추는 것이 선거 결과에 불리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한국당에서 반대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법안 논의를 했는데 이제 중재안으로 18세로 낮추되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적용을 않고 다음 선거에 적용하자. 좀 유예 기간을 두자. 이런 논의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OECD 34개국의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만 19세입니다. 그래서 18세로 낮추는 게 맞고요. 지금의 이 정치 수준이, 정치 의식이 젊은 층들이 아주 똑똑하거든요. 예. 작년에도 우리 촛불 집회에서 봤지만 정치에 대한 관심도 많고 또 그 젊은 층들이 사회 참여를 한 것이 오히려 사회의 어떤 정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된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18세로 낮추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이번 선거구제 개편할 때 저희 바른정당도 당론으로 18세 이하를 했고요. 지금 말씀한 대로 OECD 국가 중에 오스트리아는 16대, 네. 16세 있잖아요. 예. 그럼 18세 이하가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33개 국가가 다 18세 이하로 돼 있는데 우리가 고집 계속 해야 할 이유가 없다. 예. 그래서 이번에 그것도 선거구제 개편과 더불어 강력하게 18세 이하 관철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거 포함해서 저 꼭 드릴 예. 말씀이 있는데. 짧게 좀 정리해 네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현행 선거법은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 정해져 예. 있고요.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자격 정해져 있고요.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방식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정해진 틀에서 벗어나면 불법 선거로 예.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유권자들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도 못할 뿐더러 정치에 진출하고자 하는 신인들은 알겠습니다. 현역은 1년 365일
자기 얘기를 하는데 시인들은 딱 선거운동 기간에만 할 수 있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고, 일례로요. 촛불의 이제 마지막을 이렇게 촛불 승리했잖아요. 승리하는 대회에서 준비를 하고 이제 선관위에서 연락 왔습니다. 그쪽 박근혜가 속한 당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으니 예. 신경을 좀 써달라. 예. 라는 게 현행 선거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올바른 얘기도 어떤 장소에서 할 수 없는, 그래서 유권자의 표현을 알겠습니다. 아주 극도로 제한하고 있는 것. 예. 그래서 그 부분부터 일단 좀 풀어 주십사, 국회에서.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 표시에 대해서 지나치게 제한하는 쪽으로 이 선거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크게 물기를 틀어야 된다. 이런 쪽의 말씀이셨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한 분씩 마무리 말씀 들으면서 얘기를 좀 정리를 해야 될 텐데요.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왜 해야 되는지,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충 다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걸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 하는 그 방법상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가급적이면 그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해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면서 한 1분 정도씩 한 분당 마무리 말씀 좀 듣겠습니다. 김춘지 위원장께 좀 여쭤보죠. 예, 역시 선거구 제도의 개편은 대의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민의가 가장 잘 반영될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인지 이걸 놓고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정당에 어떤 게 유리한지, 예. 또 우리 보수 진영에 어떤 게 유리한지, 또 진보 진영에 어떤 게 유리한지, 이렇게 돼서는 저는 절대로 좋은 선거구 제도를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만큼은 촛불 민심을 실현하는 그러한 계기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다 내려놓고 국민만 바라보고 가장 좋은 선거구 제도를 만드는 것이 책무라고 봅니다. 예. 이영우 의원께 드리죠. 예, 저는 지금 우리 그동안 그 정치 제도가 양당 제도였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리고 소선거구제가 이제 그것을 뒷받침을 해 왔는데요. 그것이 지역 패권주의, 또 양당 패권주의, 이걸로 가서 많은 부작용이 있었다고 보고, 기본적으로는 다당제로 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당이 여러 개 있는 것이 좋다. 그리고 대통령 중심제, 지금 같은 대통령 중심제는 문제가 있으니 좀 권력을 나눌 수 있는 개헌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다당제가 옳다고 보고요.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게, 특히 호남에서도 느꼈겠지만 이번에 예산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예. 예산 많이 온 것은 국민의당이 있었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예전에 민주당만 이쪽에 호남에 있었으면 절대 가능하지 않는 일이에요. 예. 그게 당이 여러 개 있으니까 견제하고 경제하는 알겠습니다. 것이다. 그래서 다당제로 갈 수 있도록, 그런 당이 여러 개가 경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게 이번 선거제도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예. 정원천 의원. 우리 이영호 의원님 이런 동의하면서 제가 이렇게 참 유일하게 전라도에서 당선됐잖아요. 예. 보수에서. 이게 30년 동안의 소선거구제가 파행되어 온 파행들이 얼마나 컸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예. 영남, 호남 갈라섰죠. 민주화, 산업화 갈라섰죠. 그 다음에 좌우 갈라섰죠. 이제 도저히 안 된다 해서 국민들이 선택해서 다당제를 만들어줬어요. 국민의당은 했고, 또, 최순실 사태로 우리 한국당은 또 우리 바른정을 갈라섰고. 예. 이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번에 예산도 그랬지만, 또 국회도 공전이 없이 계속할 수 있었던 게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러면 이 다당제를 수용하고 많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선거구제 개편이다. 이 지금까지 전라도가 승자독식 또 정당정치 실종으로 해가지고 전라도가 지금까지 이렇게 어려웠잖아요. 예. 이번에 그러한 다당제를 통해서 많은 지금 혜택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또 이번에 예산도 마찬가지고 또 거기에 이제 예결 소위원도 또 함께 들어가서 또 해결을 하고, 그래서 이러한 거를 이제는 분명히 과거에 30년 동안 소선거구제는 한계가 왔다. 예. 이제는 제대로 좀 개편해서 해보자. 예. 우리 국민의당과 함께, 민주당과 함께 한국당을 누르고 한번 해보려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청엽 차장님. 예. 네, 그동안 이제 승자독식의 그 선거구제 때문에, 그게 이제 고비용으로 갔고요. 근데 이게 또
혐오로 갑니다. 정치는 나쁜 것, 예. 정치는 멀리해야 되는 예. 것, 올바른 길로 가려면 정치하고 멀리해야 된다. 예. 하면서 결국 정치가 유권자의 손에서 멀어지고 국민의 품에서 멀어졌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동형이야말로, 특히 권역별 연동형이야말로 유권자의 품으로, 정치를 유권자의 품으로 돌리는 일이고 국민의 손으로 돌리는 일이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주시고 알겠어요. 특히 의원님들은 예. 예,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특권들 좀 내려놓고 예. 그래서 의원 숫자를 늘릴 수밖에 없다라는 예. 것들을 좀 국민들께 설득해 주셨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자, 선거제도 개혁. 오늘 상당히 좀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이 얘기는 진행됐습니다만 실제 국회에서의 이 협상 과정은 굉장히 순탄치 않을 것 같습니다. 꾸준한 관심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접겠습니다. 고맙습니다.